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한 주의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M&L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6월 2주차 K-스타트업 창업 지원 사업 공고를 바탕으로 유용한 정보들을 한번 모아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주로 이제 이슈가 있는 것들은 창업클럽 경진대회라고 하는 이제 예비 창업자죠. 예비 창업자 창업 동아리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경진대회가 지금 권역별로 다 이제 튀어나왔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공모전이나 입주 공간들이 꽤 나와 있는데 살펴보시면은 제법 괜찮은 정보들이 꽤 있습니다.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번 주 살펴볼 만한 지원 사업인데요. 지난주 대비해서 뭐 특별하게 막 뭐 새로운 어떤 이슈가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학생 창업 유망팀 도전 케이스 스타트업 이제 6월 14일까지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 기업이 6월 8일까지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 지원 혜택 자체가 되게 좋기는 해요. 거의 뭐 10% 빼고 나머지 그러니까 자부담 없이 이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어떤 좀 고가의 그런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더 좋은 회계가나 이런 거 쓰실 때는 이런 서비스 바우처 쓰시면 되게 이제 유용한 부분들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최대 기간이 1년 사이고 1년 안에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 재무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은요. 쉽게 얘기해서 매출이 나와서 충분한 비용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그런다면은 처음에 이제 비싼 서비스 썼다가 1년 만에 그냥 접어버리면 또 그건 그거대로 좀 타격이 있기 때문에 좀 요런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요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서비스 바우처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되게 이제 도움은 되는 사업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영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딱히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뭐 지자체나 특화 분야 아이템 사업화 지원 계속 나와 있고요. 뭐 멘토링 교육, 뭐 투자 지원, 뭐 입주 공간 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항상 제가 이제 매주 뉴스 때마다 이제 생각나는 용어들을 몇 개를 정리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화두는 이제 투자 연계 창업 지원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이제 특이한 백그라운드에서 나왔는데요. 원래 처음에 이제 투자 연계 창업 지원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여러분 다들 알고 있는 그 팁스라고 하는 사업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데, 거기서 얘기하는 투자 연계랑 여기서 얘기하는 투자 연계가 조금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원래 그 팁스라고 하는 거는 초기에 이제 창업 기업들이 이제 시드 레벨의 투자를 받을 때 거의 대부분 평균치가 이제 뭐였냐면 한 몇 년 전, 한 3, 4년 전 기준으로 10억 밸류에이션 1억 원 정도로 투자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어떤 그 투자 유치 활동을 해서 어떤 점점 더 클 수 있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1억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적은 돈은 아니죠. 큰 돈인데 사실은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에는 또 턱없이 모자른 돈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뭐 사업을 할 때 자금 조달 측면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러면은 사실은 100% 그냥 내 돈으로 시작해서 내가 다 혼자 다 먹고 다 버는 그게 최고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사업에는 돈이 계속 투입이 돼야 되고, 그게 사실 적은 돈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걸 다 자기 부담으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거기에 이제 또 리스크 같은 요소를 생각했을 때 그걸 이제 줄여주는 걸로 이제 예창패나 초창패 같은 정부 지원 사업이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융자까지 끼더라도 결국에는 사업에 턱없이 부족한 어떤 자금의 한계점이 오는데, 사실은 그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던 이제 시드 투자 자체가 그 금액 자체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그 양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당신들이 이제 시드 투자를 1억, 2억 받았는데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유망한 기업이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어떤 그 엑셀러레이터 A씨들이 개런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매칭 펀드로 뭐 5억에서 10억 정도를 주겠다.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시작을 했었던 팁스 사업의 본질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팁스라고 하는 사업 자체는 되게 좋은 사업이에요. 어쨌든 1억 투자를 받으면 거기에 이제 한 5배 정도 매칭 펀드를 받고 플러스 뭐 해가지고 한 7억 정도까지 2년에 받을 수가 있는데, 처음에 초기에 그 1억 투자 유치를 할 때 나가는 그 지분율 빼고 나머지 그 매칭 펀드로 잡히는 팁스 자금은 딱히 무슨 지분율도 아니고 정말 정부 지원 사업이거든요. 매칭 펀드로 잡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어떤 그 지분의 희석이 없이 그냥 그 추가로 쓸 수 있는 자금이가 굉장히 기업 입장에선 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원래 이게 투자 연계고요. 요거랑 이제 비슷한 게 이제 경기도 쪽에서 좀 비슷한 어떤
G팁스였나 뭐 하여튼 그런 이제 연계를 윙스 뭐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거기도 최대 5억까지는 아니지만 한 3억 원 정도까지 해서 매칭 펀드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생겼죠. 근데 여기까지는 엄밀하게는 이제 지자체든 정부든 갖고 있는 자금에서 투자 유치를 받은 기업한테 조금 더 성장을 잘하라는 의미로 어느 정도 한정이 됐지만은 어쨌든 조금 더 추가적인 자금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무료 자금 지원인데 투자 연계라고 해서 요즘에 나오는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엄밀하게는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는 이제 금융기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흔히 하기는 A씨나 V씨처럼 뭐 창업 기획사나 창업 투자사라고 하는 그런 업체들, 보통 정부에서 법으로 정한,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업종에 있는 기관들만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투자의 주체는 그렇지만은 그 투자의 그 펀딩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운용하는 그런 그 운용사에 그걸 맡기는 그 소스 자체는 이제 지자체나 다른 기관에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제가 직접 뭐 어떤 특정 기업에 제가 뭐 지분을 넣고 참여를 한다 그러면 그런 개인 투자는 가능하지만은 흔히 얘기하는 무슨 펀딩을 조성해 가지고 뭐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하고 뭐 LP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걸 하려면 제가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 제가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돈이 뭐 한 100억, 1000억 정도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펀딩을 해서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뭔가 어디 들어가서 뭔가를 할 때 그 창투사를 통해 가지고 그걸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이제 지자체 같은 곳에서 갖고 있는 자금들하고 몇 가지를 이제 섞어가지고 약간 그 정부에서 흔히 얘기하는 모태펀드처럼 그 지자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그 A씨나 V씨들한테 이제 위탁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그 투자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통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제 지자체 단위나 정부 단위에서 이렇게 이제 투자 펀드를 조성해서 이제 운용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직접 투자를 운용할 수는 없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그런 쪽에서 자금을 받아서 성장을 했을 때 그 투자 수익이 고스란히 이제 그 돈을 투자했던 지자체나 이쪽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창업을 할 때 결국에는 좋은 멘토도 필요하고 좋은 팀도 필요하고 뭐 좋은 기술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창업 그 자금 중에서 사업 자원 중에서 제일 좋은 자원은 뭐냐? 그럼 탑 오브 탑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 단위나 이런 정부 단위에서 이런 투자 연계라 그래가지고 펀드 자체를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서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 A씨를 통해서 이런 이제 마인드를 가진 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흔히 얘기하는 공짜로 그냥 주는 돈은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이게 세금이니까 그렇게 줄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한 10억 정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1억씩 그냥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주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통 제가 제 돈을 어떤 기업한테 준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의 반대급부가 이제 저한테 돌아와야 된다는 건데 흔히 얘기하는 예창패나 초창패 같은 거는 그 반대급부가 어떤 직접적인 수익이 아니고 결국 국가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어떤 생태계 유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좀 대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지자체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역에서 계속 기업들이 활성화가 되고 뭔가 계속 세금을 내주고 해줘야 그 경제가 돌아가면서 이제 고용 창출도 일어나고 이제 그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대의적인 관점에서 낼 수 있는 그 자금이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예창패나 초창패 같은 지원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반대로 이제 그렇게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냥 쏟아 부을 수 있는 돈의 한계치가 있지만 만약에 이게 회수가 되는 돈이라면 내가 10억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게 회수가 되는데 10억이 아니고 뭐 11억, 12억, 뭐 15억, 20억 이렇게 또 회수가 되는 돈이라면은 그런 자금은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나 더 많이 쓸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창패의 자금이 뭐 예산이 뭐 한 100억이다 그러면 1000억이다 그러면 이런 투자용으로는 나중에 회수가 된다는 전제 조건을 깔면은 뭐 1500억이나 2000억 정도로 이제 늘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이런 이제 투자 업무를 실제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제
창업자 입장에서는 특정한 A씨나 V씨는 사실은 조금 어떤 경우에는 좀 아주 유명한 그런 큰 데가 아니면 조금 믿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아주 뭐 안 좋은 소문들도 가끔 있잖아요. 진짜 양아치들 이렇게 잘못 만나가지고 진짜 막 이게 고생하고 이런 데 많잖아요. 근데 지자체가 만약에 펀드를 운영하는 그 펀드에 그 참여하는 주체다. 직접 운영은 안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다소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뭔가 이 나한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이렇게 크게 많지는 않으니까 조금은 더 창업에 대한 그 투자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그 벽도 낮아지고 조금 부담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특히나 요즘 같은 세상에 요즘에 이제 불경기가 되다 보니까 투자사들도 자금을 이제 좀 많이 틀어막고 좀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자체나 이런 데 펀드들은 뭐 1000배 수익, 10,000배 수익을 원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 어느 정도 이상만 회수가 되면 그걸로도 사실은 조금 이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소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게 투자연계 창업 지원이라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 뒤에 뭐 경기도가 됐건 경상도가 됐건 뭐 서울시가 됐건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끼고 들어가는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게 한계치가 있는 게 이게 아무래도 그 원래의 그 소스 자체가 어떤 그 지자체 자금이다 보니까 이제 세금 베이스의 그런 자금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좀 깐깐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KPI가 일정 수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런 문제들이 좀 보였어요. 최근에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게 말이 좋아서 투자지 거의 뭐 경진대회나 지원사업처럼 되더라고요. 그 이런 거예요.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투자를 위해서 이제 IR 피칭을 뭐 2개 기업을 봤다. 그러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 목적이 투자금의 회수잖아요. 주 목적이 투자금의 회수면은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두 회사를 다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뭐 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나는 1억만 투자하려고 했는데 내가 실제로 자금 한 5억 정도 갖고는 있다. 최대 5개까지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일단 하나만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2개를 딱 놓고 보니까 둘 다 괜찮아요. 둘 다 괜찮을 것 같아. 둘 다 성공할 것 같아. 그러면 조금 유도리 있게 5억에서 좀 빼가지고 1억씩 투자를 하거나 좀 진짜 괜찮다 그러면 2억씩 투자를 하거나 이런 식의 어떤 유도리가 있는 게 투자의 기본인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장률이 분명하게 보이고 내가 분명히 그걸 통해서 어떤 투자 수익이 기대가 된다 그러면 사실은 그 돈을 다 때려 박을 수도 있는 게 투자인 거고 만약에 이번에 1억을 넣으려고 그랬는데 둘 다 별로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둘 다 투자 안 하고 다음 기회로 넘길 수도 있는 거죠. 그게 투자자의 기본 마인드잖아요. 순수한 경제적 논리. 근데 이게 지자체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행사가 돼요. 그러니까 지원 그 예비 신청서를 받고 그걸 가지고 컴피티션을 해가지고 발표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럼 무슨 얘기냐? 둘 다 별로라도 어디 하나는 반드시 줘야 되는 거고 둘 다 괜찮아도 어디 하나 반드시 떨어뜨려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약간 이게 투자가 맞긴 맞나 싶은 그런 좀 이상한 그 아이러니가 생기는데 이게 뭐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런 한계점은 있습니다. 요런 한계점은 있는데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뭐 또 이제 그 운영을 하는 그 이제 기관의 그 사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뭐 그 정도 상황은 있다. 그래서 그건 감안을 하신다면은 사실 순수하게 투자를 지원받는 선에서 보면은 영속적인 투자, 뭐 시리즈 A, B, C로 넘어가는 투자의 그런 영속성을 기대하기 힘들겠지만은 뭐 요즘 워낙 투자받기 힘드니까 그런 자금 확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거를 사용하는 것도 되게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요 뒤쪽에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도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주까지는 엑셀러레이팅 좀 많이 참여해서 좀 투자자와의 소통을 좀 많이 늘려라라는 의미에서 했는데요. 이번 주 보니까 엑셀러레이팅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에도 하나 있잖아요. 예. 이거를 다 네모를 치려고 해보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뭐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그랬는데 이 나와 있는 그 운영 주체들이 다 A씨인데 이런 것만 집중적으로 하는 A씨거든요. 근데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개런티가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엑셀러레이팅은 이제는 여러분이 알아서 조금 보시고 그래도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한번 사람들도 알고 뭐 좀 하면 좋겠다 하고 싶으면은 하셔도 되는데요. 이게 솔직히 제 입장에서 보면은 스마트폰은 애플, 삼성 미만은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솔직히. 예. 약간 그런 느낌이라 우열을 못 가리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좀 그런 관점에서 물론 인제 뭐 애플, 삼성 이렇게 이 두 개만 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메이저급 AC, VC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뭐 VC들이야 어차피 뭐 미래에셋 뭐 이런 데니까 거기 인제 빼버리고 거긴 인제 당장의 이슈가 아니고 고 인제 하단부에 있는 그런 인제 흔히 얘기하는 초기 창업 기업들 전문으로 하는 그런 AC, VC들도 인제 되게 탑 몇이 있거든요. 인제 거기는 무조건 저도 지원하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 외에는 제가 이름도 모르는 곳이라서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추천드리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엑셀러레이팅은 이번에 빼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일단 들어가 보시면은요. 인제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에서 과학벨트 창업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자 모집 공고 사업화 지원 맞고요. 돈 주는 지원 사업 맞는데 예창표, 초창표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인제 또 기술이라고 하는 요소가 좀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게 뭐 예창표, 초창표를 기대하시면 안 되지만 이미 올해 인제 다 지나갔으니까 혹시 여기서라도 조금 더 지원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창업중심대 창업클럽 경진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강원대학교 나와 있는데 뒤쪽에 보면 뭐 수도권 다 나와 있고요. 창업클럽이 뭐냐 그러면 이것도 이제 말장난인 건데요. 시작은 그거였어요. 2019년도에 초기 창업 패키지 처음 나오면서 그때 창진원에서 요구했던 게 뭐냐면 창업 동아리를 해라, 대학마다. 그래서 주간기간마다 대학마다 창업 동아리를 해서 창업 동아리에 한 500만 원 정도의 지원 자금을 주고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얘네들이 뭐 사업자 등록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는 실적으로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학내에서 그 창업 문화 활성화를 위한 걸로 학내에서 창업 동아리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는 뭐 동아리 자금 주고 하는 그 자금의 활용도도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어. 그러니까 막상 받아보니까 이제 쓸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은 거죠.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 현실적으로 또 하나는 이게 참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실적을 따지면은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실적을 우수 실적을 줬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적을 창업 사업자 등록을 해버리면 예창패를 지원을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것도 거의 뭐 탁상행정의 이제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발전이 되면서 2021년도인가? 그때 창업 동아리가 창업 클럽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럼 동아리는 뭐고 클럽은 뭐냐? 그러면 똑같은 건데요. 말 그대로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창업 아이템 가지고 이제 돈 주고 사업 한번 해봐라. 한 500만 원 정도 주고 해봐라 이건데 다만 이제 창업 동아리는 학내에서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동아리를 했다. 그럼 창업 클럽은 그 학내가 아니고 이제 바깥에 이제 권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강원대다 그러면 강원대 학생만 하는 게 창업 동아리면 그건 없애버리고 강원도의 그 권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39세 미만이면 누구나 참여해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동아리라 그러면 대학 내에 소속된 것 같으니까 클럽이란 말을 써 창업 클럽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창업팀 육성이에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은 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시면은 뭐 이 운영진 입장에선 땡큐인데 여러분 예창표를 못 받기 때문에 창업클럽 받으실 거면은 참여하셔가지고 이게 경진대회라고 돼 있지만 이게 지금 창업클럽 조직된 다음에 경진대회라는 게 아니고 창업클럽을 형성한 다음에 경진대 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지원 자금 받는 거라서 그런 관점으로 창업에 관심 있는데 아직 시작 안 하고 팀으로 시작하시는 분들 또 예창패나 이런 거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사업자 등록 당장 하지 마시고 이거 창업클럽 만들어서 한번 나가서 참여해 보시면서 좀 경험 쌓고 뭐 교육도 듣고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뒤에도 있으니까 또 말씀드릴게요.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 나와 있습니다. 역시 사업화 사업이고요. 경남 창원 쪽에 나와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기술기반 창업 및 스케이블 지원 프로그램이라 해서 이것도 사업화 프로그램이라 조금 이제 지원되는 게 있는데요. 뭐 예창패 수준을 기대하시면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산대학교에서 동남권 창업중심대와 창업클럽 경진대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팀 짜서 들어가셔서 지원 자금 받고 활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호반건설에서 호반 혁신기술 공모전에서 공모전 나와 있죠. 이제 건축이나 이런 쪽 에너지 쪽 관련 있는 분들 공모전 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경기문화창조업 공간 입주기업 모집 나와 있습니다.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성북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 창업교육 모집 공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교육인데 제가 입주 공간으로 착각했네요. 이거 삭제할게요. 뭐 좋은 교육이겠죠. 자,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에서도 창업클럽 경진대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권역이죠. 그 다음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기관 연계 프로그램 참가기업인데요. 이것도 사업화 조금 돼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강원도 쪽에서 한번 알아보시고요. 강원도가 돈 많이 써요. 실제로 이런데. 그래서 괜찮습니다.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청년창업 지원사업 예비창업
창업자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제 서천군이니까 충남 서천이니까 이것도 그 지역 한정이라서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릉 바이오 의료 R&D 앵커시설 입주 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고요. 연세 원주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 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모집 공고 공모전이죠.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피스허브에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강남구 개포동입니다. 나와 있습니다. 동남권 창업중심대학 창업클럽 경진대회죠. 이거 경상국립대학교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그 권역에 해당하시는 분들 창업팀만 만들어 보시고요.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업 오디션 나와 있습니다. 이 강원도도 지금 이제 투자유치 쪽으로 되게 이제 많이 좀 연계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와 있는 건데요. 뭐 관심 있는 분들 가셔서 실제로 참여하시면서 이런 오디션 가면은 이제 계속 인연이 맺어지면서 또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 테크노파크에서 이제 CES 2024의 통합과 안에 이제 참가기업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 한번 내보시면 이제 내년에 CES 나가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 테크노파크에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자 모집 공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천시에서 문화 콘텐츠 스타트업 공모전 나와 있습니다. 총 상금 2억 원이래요. 뭐 괜찮죠. 자, 그다음에 엔슬 파트너스 광진경제 허브센터에서 예비 창업기업 모집하고 있는데 뭐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큰 혜택이 있지는 않고요. 뭐 그래도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한남대학교에서 창업 중심대학 창업 동아리 클럽이라고 돼 있죠. 어쨌든 창업클럽 경진대에 나와 있고요. 신구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자, 뭐 여기도 비슷합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정자상거래 스타트업 기업 맞춤의 기술 지원 기업인데 이것도 사업화 지원이라서 지원 자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산사 창업 비즈니스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자, 호서대학교에서도 창업 중심대학 충청권이죠. 창업클럽 경진대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왕시 창업지원공간 유니콘 로드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기술창업 크라우드 펀딩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크라우드 펀딩 돕는 사업인데요. 이쪽 권역 해당하시는 분들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협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동서발전에서 에너지혁신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가자에서 이것도 일종의 이제 공모전 겸 사업화 겸 뭐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경제허브센터에서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고요. 서초구 방배동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도 입주기업 나와 있습니다. 자,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 사업이죠. 이것도 사업자금 대주는 거긴 한데 지역정착이 전제 조건이라서 아무래도 조금 지원할 때 참고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페이지 5번째 페이지인데요. 창업진흥원에서 메이커스타 참가자 모집 공고 나와 있는데 뭐 이거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공모전이라기보다는 전시회 느낌이죠. 그래도 약간 좀 메이커 기반의 창업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 나가서 한번 참여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문경시 기동호 기술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고요. 여성재단법인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도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영월군청에서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지원 사업 나와 있는데요. 영월시에 근데 이거 지원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뭐 어쨌든 기회가 되시면 지원해 보시고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사업에서 청주시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자, 민간기관 교육기관 쪽은 정말 뭐가 없습니다. 함께 일하는 재단에서 IR 데모데이 관람객이에요. 그냥 구경하라는 건데요. 제가 이거를 추천을 한 이유는 함께 일하는 재단이 좋아요. 실제로 제가 적어도 알고 있는 곳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들, 소셜벤처 쪽 지원하는 중에서는 가장 잘하는 곳 중에 하나고,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진행하는 데모데이면은 꽤 재미있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소셜벤처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런 데 참여해봐서 견문을 넓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양대학교 창업경진대회, 창업클럽 경진대회 여기 나와 있죠. 나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알기 쉽게 한다고 한양대학교가 문제가 아니고 민간기관 교육기관을 쪼개고 그다음에 앞쪽에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탭을 쪼갰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다른 창업클럽은 다 이쪽에 있고 한양대는 여기 있냐는 거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교육기관이 한양대가 맞고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맞는데 사실 아까 앞에 있는 창업클럽도 다 대학교인데 앞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냥 말이 좋아서 구분을 해놓은 거지 그냥 지들 멋대로 하는 거야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기준 자체도 안 세워놓고 일단 구분해 놓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가만히 보면은 이게 딱 그냥 이런 이제 크몽이나 퓨체플레이나 이렇게 닥코드 이렇게 뭔가 조금 민간기관 교육기관 민간기관을 분리를 해놓고 이쪽에 못 넘어오게 했다 그랬는데 사실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여기 보면은
뭐 아닌 데도 있잖아요. YN하초 주식회사. 이게 그러면은 공공기관이냐 이거예요. 그건 또 아닌데 근데 이 사업 자체는 또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도 안 되는 걸 굳이 이렇게 해서 편가르게 해놓고 막 이렇게 해놓는 게 사실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기준도 없고 참 이상해 얘네들은 보면은. 자, 뭐 어찌됐건 간에 이제 민간기관 교육기관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뭐 2개 정도만 소개시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야 뭐 그냥 뭐 교육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이제 2023년 6월 스타트업 언론홍보 지원사업 참가사 모집 스타트업 데일리에서 나와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말 그대로 이제 뭐 돈을 내라 뭐 이러면 하시면 안 되고 그냥 그 자격 요건이 돼서 회사 한번 알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캠프에서 부산에서 함께 일할 스타트업 모의소, 그래서 이제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디캠프도 어쨌든 민간재단 중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라서 이제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이런 데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M&A 소식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못 올렸어요. 제가 출장 갔다가 어저께 돌아왔고요. 이제 오늘도 조금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나갔다 와서 지금 이제 자료는 사실은 좀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지난번에 그 스타트업 플레이북에서 스타트업 자금 관리와 관련해서 기업과 개인의 자금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거에 이제 창꿈 특강 시리즈로 원래는 이제 비용 처리나 단순 경비율에 대한 얘기, 복식 장부를 써야 되는 이유, 회계 처리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회계사랑 어떻게 이제 연결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세금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다음에 조금 재미있는 걸로 그 더글로리에 보면 나오잖아요. 근로소득세 말고 종합소득세는 세 개가 있단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탈세인데 이거를 사실은 이제 관련돼 가지고 여러 그 유튜브에서도 실제로 다룬 채널들이 있어요. 회계사분들이 많이 다뤘는데 이제 그분들은 약간 교과서적으로 다룬 거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정말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이런 종소세를 이제 흔히 얘기하는 탈세를 위해서 어떤 이제 백도어를 쓰는가, 이걸 제가 예전에는 이런 얘기들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제가 외부에 나가서 좀 강의를 몇 번 하다 보니까 그게 이런 얘기를 알긴 알아야겠더라고요. 알긴 알아야 되는 게 괜히 밖에 나가서 다른 창업자들한테 이상한 꼼수 같은 거 배우면은 그게 나중에 자기 목을 죄는데, 탈세라는 게 실제로 어떤 프로세스로 이루어지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고,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요. 왜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가,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이게 이제 지능적으로 가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 얘기해 줘야 된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 진짜 근로소득세 말고 종합소득세 내는 세 개가 있단다. 해정화 그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또 있어요. 법인세 내는 세 개. 그거를 한번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창업특강 2에서. 그래서 이 세 개는 사실 발표 자료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데 문제는 이걸 원래 하나의 꼭지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하나의 꼭지로 만드니까 40페이지가 넘어가가지고 이거 찍는 데만 1시간 반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 이렇게 3부작으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한 번에 찍을 거고요. 요것도 근데 꽤 오래 걸릴 거예요. 그때 한번 강의해 보니까 40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말고 이제 뭐 또 몇 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 안에 스타트업 플레이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뭔가 이런 이제 좀 시리즈별로 여러분한테 돈과 자금과 돈과 사람과 시간을 쓰는 법, 그다음에 스타트업의 어떤 시작과 흥망성쇠들을 조금 전반적으로 좀 얘기하면서 창업에 대한 A to Z를 이런 식으로 조금 하나씩 풀어가 보면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기가 되면 또 이걸로 책도 낼 거고요. 어쨌든 요거는 제가 6월 6일까지는 올릴 수 있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다행히 제가 마감이 낀 게 없어가지고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A 스타트업 원스톱 클리닉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이거를 꼭 뭐 신청을 해달라 이렇게 애원은 안 하겠습니다. 이건 필요한 사람이 하라고 있는 거고요. 뭐 그렇습니다. 자, 뭐 날씨가 전 솔직히 불안해요. 아직도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시원한데 지금 이 시기가 그렇게 시원하면 안 되는 시기인데 이렇게 일교차가 심한 걸 보니까 진짜 7월 달에 비가 엄청 온다 그러는데 진짜 사단이 한번 나긴 나겠다 싶은 그런 불안함도 있고요. 뭐 근데 뭐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어쨌든 이제 열심히 살아나오면서 올 하반기 잘 사업 진행하시면서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번 한 주도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